자, 두 번째 키워드, 폭염의 경작입니다. 자, 요즘 정말 덥죠. 이 기록적인 폭염이 우리나라 경제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농산물, 축산물 기르는 농가는 속이 타들어가고요. 휴가철 대목도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에어컨 파는 가전과 시원한 백화점, 영화관, 유통 쪽은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루하루 계속되는 이 폭염의 무더위, 이 폭염의 쇼크가 실로 이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업무를 팽개치고 시원한데 차가운 데를 찾아서 대피를 하는 이른바 폭염 엑소더스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 폭염이랑 같은 이런 자연현상은 또 한 번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경제사적으로 보면 이런 자연재난이 일어날 때 이른바 새로운 경제 세력이 일어나고 기존의 경제 세력이 망하는 그런 역사적 분기점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의 자연재난 상태를 저조군들 최소한 경제하는 사람이라면 매우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선 전통시장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백화점이라든지 에어컨을 뻥뻥 떼는 마트 쪽에 지금 사람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 해수욕장을 지금 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 밖에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자연 재난, 이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여건이 바뀌고 있는데요. 정치학에서 흔히들 가장 안정됐던 시기를 태평성대라고 그러고 그 태평성대 핵심에 우리는 요순시대를 얘기합니다. 그 요임금과 순임금이 그 당시의 자연재난이라고 하는 태풍, 홍수 이런 것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것이거든요. 태평성대라는 게 결국은 재해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얼마나 국민들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냐는 그런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되는 시기가 태평성대다. 이렇게 정치학 교과서도 쓰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리더십,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또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려고 지금 정권 교체를 꿈꾸는 이 야당 지도자들은 이 자연 재난을 맞아서 과연 뭐를 하고 있느냐. 요임금과 순임금과 같은 그런 지혜로 국민들의 자연 재난으로부터의 재앙을 과연 대피해주고 있느냐. 그런 것을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기값 좀 깎아주겠다. 뭐 그런 거 해놓고도 지금 며칠째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정부. 그 외에는 별다른 대응책이 없습니다. 재난지역으로 포함시키겠다. 재난지역, 자연재해를 국가재난으로 포함시키면 그런 문제가 스스로 해결이 됩니까? 그것은 세금만 더 걷어주는 결국은 국민 세금만 더 걷는 일일 뿐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자연재난을, 자연재해, 폭염을 줄일 그런 어떤 대책, 또 폭염이 갑자기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이를테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30도 이상 33도 이상 온도 예보가 되면 자연적으로 출퇴근을 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연재난을 그냥 하늘이 내린 벌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모든 정치인들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을 관리 잘하는 자, 그자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리더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 정부의 특단의 대책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